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화요일장 국내 증시 거침없이 질주하던 코스피 지수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대형주가 쉬어가면서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 온도를 유지해 나갔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37% 내린 4,12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5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으로 하루 만에 4,200선을 내어줬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이렇게 약세로 전환한 건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 때문인데요. 외국인은 2조 원대 물량을 던져내면서 7개월 만에 최대의 매도 규모를 보였고요. 반면 개인은 2조 원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대형 반도체주가 일제히 조정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5%대 밀렸고요. 각각 10만 4,900원, 58만 6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1.31% 오른 926선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업종과 중소형주가 강세장을 이끌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의 동반 사자세가 3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 홀로 사자세를 보이던 개인은 외국인과 수급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알테오젠 장중 56만 원에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HLB는 13%대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알아보겠습니다. HLB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요. HLB의 항암 신약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신약 모멘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삼성 SDI입니다. 테슬라에 3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삼성 SDI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확정된 시점 혹은 한 달 이내 재공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우리 시장은 오늘 다소 쉬어갔지만 전문가님 공략주들은 오늘도 달려나갔거든요. 특히 로보티즈가 오늘 30만 원 목전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자세하게 보니까 저희 방송에서 5월에 5만 원대에서 짚어주셨더라고요. 전문가님 소개와 함께 이런 공략주 현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아트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한민국 증권방송계에서는 아마 최고의 또 매매 폼을 또 자랑하고 있고 실제 또 어마무시한 또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또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또 잘났길래 이렇게 또 자랑하는가라고 이렇게 드릴 수 있겠지만 이번 어떻게 보면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 10월달이었죠. 예, 정말 제 교육방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백 명의 월천과 월 억대 계좌 인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많게는 뭐 몇십억 대 계좌 인증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정말 돈을 싹 쓸어 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뭐 오래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번 달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올해 1월 달부터 꾸준하게 또 클래스를 또 증명해 드리고 있고 시장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저는 뭐 집중을 하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AI, 결국 AI죠. AI고 이 AI 바탕에는 제가 뭐 한 3주,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일론 머스크가 딱 그 리딩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AI 시대 핵심 키워드가 이제 AI 칩, 반도체 칩과 이제 전력 그리고 로봇 이렇게 세 개를 꼽았는데 저는 그래서 반도체나 뭐 전력 그다음에 로봇 쪽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세 군데에서만 놀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월천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방송 공략주들부터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6월달 그리고 9월달 이렇게 두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둘 다 이렇게 130%, 뭐 거의 78%.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1월, 5월 그리고 최근 10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때 이후로 300% 넘게, 200% 넘게, 150%, 30%. 로보티즈는 뭐 5월 달 그리고 9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월 달 이후로는 400% 넘게 그리고 9월 달 이후로는 한 120% 정도 가깝게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뭐 없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네, 그때 당시에 목표가를 50만 원 딱 잡았었는데 바로 다음 날 월요일 날 도달하면서 16% 정도 수익. 그리고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큰 대형주가 또 14% 정도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전문가 방송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저희 서울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 방송 보세요. 네, 모든 전문가들이 수익률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종목들 가지고 실제로 매매해 가지고 너는 수익이 났느냐가 핵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저와 했을 때 수익이 났느냐 이게 핵심이 될 텐데 한번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닉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캔들이 굉장히 작게 보이죠? 캔들이 없어요. 왜 없냐라고 하면은 이 B라고 하는 거는 매수죠. 그리고 S라고 하는 거는 매도를 뜻하죠. 네, 근데 보시면은 이 B라는 게 다다닥 찍혀 있고 S라는 게 다다닥 찍혀 있어요. 캔들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만큼 치열하게 SK 하이닉스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했었고요. 네, 그리고 방송 공략은 여기서 도와드렸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뭐 100% 넘게 이 큰 대형주가 갔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하이닉스 오늘 같은 경우 하이닉스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 한번 피드백 드려보고요. 어쨌든 SK 하이닉스로 이번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뭐 월천, 월억 그리고 하루에 막 억대 인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루 만에 뭐 억대 벌었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만큼 제 제자분들 중에 정말 큰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100억에서 뭐 200억대 정도 예수금을 세팅하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뭐 몇 명이서 하는 거냐? 네, 한 명이. 네, 이런 분들이 정말 뭐 수십 명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너무 좋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비중이 딱 10% 정도만 들어가도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이닉스에는 10억 들어가도 뭐 그렇게 티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얘가 어제 거래 대금이 한 6점 몇 조 나왔었는데 6조짜리 종목에서 10억 정도 태워도 그렇게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번에 하이닉스는 정말 최고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사실 제가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방송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히든 종목은 여기서 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데서.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었고. 근데 실제 매매를 했냐가 핵심인데 2만 원대부터 최근 9만 원대 거의 10만 원 가깝게 모두 다 매매가 진행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분들 중에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징글징글하게 매매해가지고 좀 지겹다. 근데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돈은 또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살도 이제 안 남아가지고 저는 요즘에 이제 뼈를 씹어 먹습니다. 남은 어떤 게 쥐어짜내서라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보스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5월 달 기준으로는 한 400%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을 못 믿으니까 그러면 최근에 또 여기서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가격이 또 여기였습니다. 여기. 이때 이후로
또 100% 넘게 급등했습니다. 예. 야, 진짜 낮은 자리에서 공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쫙 보세요. 여기도 어마무시하게 높은 자리였습니다. 역사적인 최고가에서 말씀드렸었고 역사적인 최고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러분들 결국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한 10만 원대에서 29만 원대까지 100% 올랐죠. 10만 원대부터 29만 원까지 싹 다 저는 수익을 냈습니다. 모두 모든 상승 다 수익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사무엘과 함께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봤었을 때 돈을 벌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이걸 보고 나서도 돈을 저거 무슨 억대 뭐 아니면 뭐 1,000만 원대 뭐 이렇게 매월마다 본다는데 거짓말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1월달 12월 30일 날 제가 종가 베팅했거든요. 다음날 점상 수익 냈었고요. 이거 노란색 뭐냐? 노란 화살표 매수입니다. 녹색 화살표 이거는 매도예요. 보라색 화살표 매도. 이 종목을 또 1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싹 다 수익 냈어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이거 누구 매매일지인데 제 교육생분들 매매일지입니다, 여러분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뭐 40만 원대까지 매매하고 또 최근에 올라갔을 때 또 매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모든 상승 구간은 또 저 윤사무엘과 또 제 제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교육생분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월 달부터 수억 대 계좌 인증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자, 1월 달, 2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을 주도했었고 그다음에 2월 달부터 최근까지도 주도했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어요. 하나오션도 다 매매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죠. 그러면 5월 달, 6월 달, 7월 달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다 매매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로보티즈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이니까 다 또 매매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종목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많이 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올라가는 거 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 싹 거의 다 대부분 제가 다 매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시면은 뭐 그렇게 많이 여기서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13%입니다. 실제 하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매매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매매 잘 했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오늘 아마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40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삼성 SDI는 왜냐하면 이 삼성 SDI도 결국에는 휴머노이드와 그다음에 전력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AI가 있다라고 하면은 AI 칩과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로봇이 있는데 로봇과 전력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종목이 SDI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눌림시든 아니면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따라붙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멋있는 종목이 하나 등장했었죠. 어제랑 오늘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노타라는 신규주가 있었습니다. 신규주인데 이 신규주 같은 경우에 어제 여기 보이시죠? 매수, 뭐 매도. 당일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5%.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가 또 29%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이 종목이 또 상가를 갔죠. 여기서 어제 종가 베팅해서 매도하고 29%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따 해가지고 오늘 또 상가 들어왔어요. 이 중심에 누가 있었다? 저 윤사무엘이 있었다. 아마 근데 이 노타라는 종목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신규주 같은 경우 어떻게 잡아냈는지 제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반등 타점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어떤 전략 같은 거에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와 함께 또 매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또 월천, 월억대, 계좌 퀀텀 점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특히 삼성 SDI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짚어주시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조정 국면에서의 전략도 오늘 방송에서 짚어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빠른 투자 인사이트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은 오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인사이트 알려주십니다.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로봇 테마, 정부의 피지컬 AI 육성 정책으로 주목받았고 DDR5 테마, 차액 실현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로봇 테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젠슨왕 효과가 연일 로봇주의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 예산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공식화하면서 관련 테마의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공급 소식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AI 대전환 시대가 머지 않았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로 예상된 로보월드 그리고 테슬라의 주주총회, 여기에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계가 임박하면서 로봇주의 투심이 강하게 집중됐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LS 티라유텍, 오늘도 10% 넘는 강세 기록했고요. 원익홀딩스도 8% 넘게 뛰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약세 테마, DDR5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 GPU 26만 장 우선 공급을 약속하면서 반도체주에 힘을 불어넣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외에는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에 긴장감을 안겨줬습니다. 물론 이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에는 불확실성 그 자체로 해석되면서 경계감이 반영됐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주가 단기 급등세를 보인 만큼 오늘 차익 실현이 출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도체주의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관련된 약세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DI 6% 넘는 강세 기록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5%대 약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로봇 그리고 조정된 DDR5 테마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AI 강국이라는 테마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AI 강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나왔어요. 야, 그런데 AI 강국이라는데 왜 하이닉스는 또 떨어지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뭘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선택 장애가 오긴 했는데 핵심만 이제 세 줄로 요약하자고 하면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축으로 종합 AI 그룹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나 아마존 이런 모든 빅테크 스타트업 정부와도 이제 함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나왔던 얘기가 이제 노무라 쪽에서 증권사 쪽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시켰었죠. 그러면서 26년치 영업이익이 전망치를 35% 상향을 시켰는데 제가 사실 이거는 목요일, 금요일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금 컨센서스가 60조에서 80조까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가든 여기서 시가총액이 2배를 가도 그렇게 막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또 증권사에서도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이닉스가 메모리는 초호황기다. 슈퍼사이클 장기화 전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모멘텀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내려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이닉스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두 달 전부터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부터 하이닉스를 비중 있게 보셔야 된다. 비중을 높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D램 가격이 매일 2에서 5%씩 상승하고 있고 주가를 내릴 이유는 많이 오른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 코스피 수익률 보세요. 여기 코스피 수익률도 너무 좋습니다. 거의 올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코스피 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한 60에서 70% 수익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를 오래 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200% 훌쩍 넘게 수익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코스피보다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코스피를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삼성전자나 아니면 하이닉스를 내가 못 하고 있었다. 매매를 못 하고 있던가 아니면 투자를 못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가 높이만 보지 말고 D램 가격을 봐라. D램 오늘도 2%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가는 왜 내려가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이 그럼 끝난 거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이제 대응을 어떻게 잡아줄 건데?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응. 근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하이닉스 매매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뭘 얘기했죠? 하이닉스는 자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 2월 달이고요. 그리고 올해 여기가 이제 2025년도 1월 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이닉스 차트를 가져오면서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하이닉스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10에서 11% 정도 조정을 주더라. 이 정도. 예.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더라.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라도 이렇게 추세가 꺾여도 반등은 주고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뭐다? 하이닉스는 절대로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도 11% 떨어졌다가 쌍봉 맞고 떨어지죠. 여기가 좀 특별했는데 여기서는 17% 떨어졌어요. 17% 떨어지고 그래도 쌍봉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죠. 여기서 많이 올라갔죠. 11% 떨어졌다가 쌍봉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8%. 근데 지금 여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나운서님, 어떤 전략이 생각나세요? 조정 국면에서는 지금이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가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든 뭐 떨어져서 매수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얘는 여태껏 한 번도 단봉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태껏 지금 한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한 번에 떨어졌다기보다는 두 번 이렇게 떨어졌어도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기간 조정에 들어갔든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짝 가격 조정을 주든 여기서 가격 조정을 받든 한 번에 떨어진 적은 없었다. 그걸 제가 한두 달 전에 이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하겠다? 그냥 막 사겠다. 그냥 막 매매하겠다. 왜? 떨어질 거면 쌍봉 먹고 떨어질 거니까. 그거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아, 내가 답답해요, 지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거의 80% 물량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제 뭐 나왔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만약에 하루만 더 올라가면은 너희 투자 경고 매길 거야. 투자 경고 매기면 어떻게 되죠?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나 미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악재겠죠. 수급적으로 악재죠. 수급적으로. 근데 이게 수급적으로 악재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국가에서 주는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 올라. 조금 쉬어. 이런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회사하고 그만큼 이걸 받을 만큼 대형주가 올랐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라니.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받고 조정을 받았어요. 기억나신 분 계세요? 며칠 전이에요. 지난주였나? 지난주였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빌빌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오늘 63만 원 부근에서 빠르게 끊고 나와야죠.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 거의 고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하이닉스는 어제 저도 난생 처음이어서 이걸 스샷에서 남겼는데 어제 63만 원까지 갔죠. 63만 원까지 갔습니다. NXT까지 해서 VI를 봤어요. 제가 이 VI 효과를 봤습니다. VI를 터치를 했죠. 이 종목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만큼 뜨거웠다. 하이닉스가 10% 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소형주들 점상 한 5번 간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멋있게 태웠고 정말 시장을 이끌어줬던 주도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상한가 5번 간 거랑 다 같다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일단 못 실어요, 여러분들. 큰 돈들이 입장에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뭐 한 10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점상 간 거에는 한 1, 2억씩 태우는 거죠. 1, 2억씩.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 100억이 있어도 100억을 다 태우든가 아니면은 뭐 한 10억, 20억은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비중 베팅이 가능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에서 최근에 내가 놀았다라고 하면은 정말 잘 놀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를 보면 월봉을 보면은 어마무시해요. 솔직히 어마무시해. 이게 여기서 또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위치지만 제가 또 이것도 2달 전부터 말씀드렸었네요. 77만 원. 77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랬죠? 이게 월봉 똑같은 차트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HTS든 MTS든 눌러서 보시면은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로그로 변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저점, 옛날 2000년대 저점, 그다음에 2009년도 저점 이렇게 연결했으면은
여기 상단까지 가요.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대 반도체 시절 고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결국엔 여기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70만 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70만 원을 이게 강력하게 뚫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많이 가겠죠, 진짜. 뭐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어디까지 갈 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70만 원 라운드 피겨를 굉장히 중요시 보일 것 같고요. 뭐 60만 원 지금 당장은 저는 고점이 나왔다 보고 있지는 않아요. 뭐 이제 잠깐 똑같은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도 조정을 계속해서 줬어요. 근데 최근에 5일선만 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렇게 무지성으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저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아까 말했잖아요. 다 전략이 나오잖아요. 네. 떨어져도 어차피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한 63만 원, 뭐 62만 원 갔을 때 많이들 사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대응하셔야죠. 네,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게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네. 근데 그런 흐름이 내가 만약에 좀 고점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좋은 평단가를 맞춰가지고 일단은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아니고 23년도에 에코프로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에코프로보다 더 강해요. 솔직히 하이닉스가요. 거래대금도 훨씬 더 강하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 한 종목에서 6조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하루 만에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8조 나와요, 하루에. 와, 미쳤습니다, 시장. 네, 즐겨야죠. 네. 하이닉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매도합니다. 이런 데서 매도하다가 또 매수합니다. 왜 매수하냐? 예, 오늘 거래대금 보니까 제가 이거 11시 56분에 어제 브리핑 드린 거거든요. 10시 기준으로 2조 원, 12시 기준으로 3조 2천억 원. 자, 그렇다면은 역대 최대 거래대금이 나올 수 있다. 5조에서 6조 정도 예상하고 있다. 어제 6조 한 3천억 원 나왔죠? 네. 그래서 6조 정도 나오면은 저는 이 종목이 VI는 갈 거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당일날 5.6%까지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든 아니면은 뭐 중소주든 뭐 아무 종목이든 다 굉장히 좀 멀티플하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제자분들이 돈을 못 벌래야 못 벌 수가 없다.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와 함께 이렇게 돈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AI 쪽에서 못 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소외받는 시장이 올 겁니다. 이게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AI 버블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AI 버블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 올 거예요. 야, SK 하이닉스 너무 고점 아니야? 근데 더 가요. 막 이런 시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로 돈 복사하고 계좌 퀀텀 점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젠슨항 CEO의 방한 이후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세를 보이던 반도체주 차익 실현이 출회되면서 오늘장은 쉬어갔는데요.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조정 국면에서의 매수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은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 로봇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50만 원 선 터치하고 오늘 더 고점을 높여서 50만 9천 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후의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나 섹터라기보다는 앞으로 산업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아나운서님 옆에도 이제 3년 뒤에나 5년 뒤쯤도 되면은 로봇이 옆에서 이제 화장을 도와드리든지 뭐 샤워를 도와드린다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이제 IT 버블을 능가하는 AI 버블이 올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버블의 중심이 되는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 급등하는 어떤 기이한 현상을 난생 처음 겪어보는 분들도 계시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회의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축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높지만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붙으셔야 돼요. 더 갈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자, 최근에 젠슨왕 그 엔비디아 CEO가 삼성, SK 모두 필요하고 삼성이 로봇칩도 생산이 할 거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모든 로봇 프로세서를 생산할 것이다. 근데 세계 1등 기업 7천조에서 8천조 하는 그 기업과 깜부를 맺은 이재용의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그리고 지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그래서 이름도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 사명을 변경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회사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90년대 인터넷이 만든 IT 버블보다 더 강한 랠리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세상의 변화 중심에는 피지컬 AI가 또 중심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높아 보이지만 나중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서 그 가격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좀 약간 편입입니다. 그 편견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사실 고점을 가는 주식만 보면은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횡보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은 여기는 또 낮대. 네, 여기서는 못 사. 여기서는 못 사는데 여기서는 또 사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42만 얼마까지 갔을 때도 전부 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 실제 이 노란 화살표가 이제 매수고요. 녹색 화살표가 매도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다 매수 매도냐? 다 매수 매도입니다. 예, 다 매수 매도하면서 모두 다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교육생분들은 매월 월천이나 월 억대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금요일 시장에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전국 최초로 저희 제자분들과 선빵을 날렸죠. 네, 이때 선빵 날려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4%예요. 여기까지가 14%. 근데 한 10% 부근에서 분할로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샀어요, 더. 네. 여기서 매도한 거에 한 절반도 안 되게 샀고 여기서 좀 샀죠 많이.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 때 이렇게 매도하고 그래서 오늘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또 매수해가지고 또 오늘 올라갈 때 또 매도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만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에서 30% 가까운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그래서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고수익률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 선빵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급격하게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제가 그래도 뭐 제 교육생분들 돈 합치면 이렇게 이건 한 100억에서 200억씩 쏠 수 있으니까 네, 바로바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에 저 윤석열이 있었고 아마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는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정규장에서는 저항을 받았고요. 정규장에서는 넘었어요. 근데 넥스트 트레이드장에서는 아마 저항을 받았다라고 이제 나오겠죠. 음봉 마감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를 조금 또 안착하면 또 다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눌린다라고 하면은 눌렸다가 다시 가는 시점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또 상방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일본 관점에서는 그렇게 여기 지지, 여기 지지, 여기 지지, 그리고 저항이니까 여기 저항 구간을 또 확실히 뚫어낸다라고 하면 또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또 레인보우 말고도 또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거래를 했었죠. 여기서 히든 종목, 또 여기서 히든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어디서 들어가셨어도 여기서 이제 이거 잘못된 거예요. 130%.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0~50%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마 로보티즈 볼 때마다 와 저거 진짜 어떻게 붙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제 눈에는 굉장히 낮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종목만 최근에 수십 번 거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10만 원대부터 30만 원 가까이 되는 여기서 올라갈 때 모두 다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10월 31일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을 했고요. 여기는 왜 매도가 찍혀 있냐? 전일 사가지고 또 매도하고 또 사가지고 여기서 올라갈 때 이렇게 분할 매도하고 또 여기서 사가지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매도하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제 매매를 하죠. 사실 여기는 좀 살 자리가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살짝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지루해가지고 근데 또 잘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또 30만 원 가까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든 로보티즈가 되었든 굉장히 더 많이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증권방송업계에서는 특징이 하나 있죠. 윤석열 하면은 뭐 생각나? 공중전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잘한다. 남들은 너무 무섭다. 아니면 지금 사면은 물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는 거 없이 손절도 거의 없이 거의 웬만하면 이런 탄력적인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 제자분들이 아마 다른 전문가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수익금이나 수익률 게임에서 저 윤사무엘을 이길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 퀀텀 점프 돈복사에서
나도 제대로 한번 돈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봇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모든 로봇 프로세서를 생산하면서 삼성전자의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은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테마 온디바이스 AI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노타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AI 모멘텀에서 상장 시기가 정말 좀 부각이 봤는데 최근에 노타 보면은 그 전에 삼익제약의 차트도 생각이 나거든요. 앞으로의 노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저도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뭐 네,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그 노타의 상한가 중심에 또 저 윤사무엘이 있었고 또 제 제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공략을 했고 이 어려운 시장에서 또 상한가를 잡아냈는지 그리고 내일까지 홀딩해서 가져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삼성전자 저는 일단은 모멘텀이나 기업 개요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기업을 상장 이후에 찾아보니까 삼성전자로부터 지분 투자 유치를 받았고 온디바이스 AI 기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개발을 했대요. 키워드가 기가 막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가 막힌 거죠. 자, 근데 이게 뭐 엣지 퓨전 스마트폰 내에서 1초 이내에 고품질 이미지 생성 기술을 만들 수가 있고 인터넷 연결 없이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AI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 이런 모멘텀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노타가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갈 때 어떤 뉴스가 났죠? 이 대통령 AI 10조 원 예산 편성. 그러면서 한국 최초 엔비디아 메트로폴리스 파트너 부각 강세. 근데 여기서 다 상관없이 이 대통령 AI 10조 한국 최초 엔비디아 이런 거 키워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오늘은 상한가를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자, 보시면은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상장했던 삼익제약이고 이게 오늘 상장한 어제 상장한 노타예요. 근데 이 종목이 이게 분홍색 화살표 보이죠? 네, 이거 상한가입니다. 네, 상한가 갔기 때문에 상한가. 그리고 이건 T상이죠. T상이었습니다. 세 번 상한가. 자, 근데 이 종목이 언제 갔죠? 이틀차에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이 종목 오늘 이틀차에 상한가 갔죠? 자, 그러면 삼익제약처럼 안 갈 거란 보장이 있느냐? 저는 삼익제약처럼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모멘텀도 끝내줘. 재료도 끝내줘요. 왜 재료가 끝내주냐라고 하면은 이건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거 다 매매일지인데 저 함께 하신 분들 매매일지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11월 3일 매매일지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상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사진 않았고요. 보시면은 얘가 지네들이 이렇게 저항을 만들어요. 저항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지지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역시 저항을 받네. 떨어져야지 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25% 상승. 단 7분 만에. 단 7분 만에 25%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1월 3일 어제부터 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서 추세가 반전이 된 것 같은데 해서 매수 했는데 안 가네. 매도. 1, 2% 손절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는데. 그리고 나서 역시 잘 빠진다. 손절하기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이거 더 작살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툭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러면 종가 베팅 해야죠. 종가 베팅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상한가까지 장 초반에 터치했습니다. 상한가까지 터치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던 이유는 이거죠. 이런 저점 그리고 고점을 연결했을 때 고점 이런 데 연결했을 때 추세가 반전이 됐네? 그럼 사야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오늘 또 수익 인증 막 몇 천씩 막 몇백씩 몇 억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종배 공략 이후 30% 상승. 돈 벌기 너무 쉽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종가 베팅하고 매수를 했어요. 자, 근데 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신규주를 언제 해야 되냐? 신규주. 언제 해야 되죠? 박살날 때, 시장이 박살날 때. 그리고 시장이 박살나지 않아도 돼요. 뭔가 움직이는 게 없어, 시장에서. 뭔가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이 없어. 그러면은 신규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규주는 그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오늘 저는 하이닉스 고점 매도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계속 놀았어요. 여기서 매도하고 또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오늘 상한가까지 다 말아버렸죠. 그래서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이 종목은 굉장히 뜨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시장이 오늘 하락을 했어요. 전 종목이 거의 다 하락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되죠? 얘 상한가. 오늘 상한가잖아요. 얘는 상한가잖아요. VI도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트레이딩 수급은 이쪽으로 싹 다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제가 참고했던 게
프로그램 수급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상한가거든요, 거의. 예, 장 막판에 이렇게 쭉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걸 저는 다 수급으로 확인했었고 그리고 AI 혁신의 중심에서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봤어요, 제가. 노타 AI가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뭐 소니라든지 ARM, 인텔, 그다음에 퀄컴, 삼성,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랑 다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보호 예수 물량은 80%예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아마 한 6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 될 거예요. 7천억. 그러면 얼마죠? 실질적인 시가총액은 곱하기 80을 하니까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가총액은 무거운데 보호 예수 물량으로 묶여 있는 게 80%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가총액은 얼마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수급은 어마무시하죠. 하루에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7천억? 거의 한 9천억 떴던 것 같아요. 어제 9천억. 근데 시가총액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가총액을 몇 번을 돌렸다는 소리죠? 한 5바퀴, 6바퀴 돌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5바퀴 돌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반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노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베팅 보시면은 뭐 31,500원에서 33,500원. 네. 11월 3일 네. 오후 2시 46분.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후 1시 33분 11월 4일. 네. 여기 상따를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데이 상따를 해서 여기서 삽니다. 네. 이렇게 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이 종목이 또 시장을 굉장히 또 핫하게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갈 게 없을 때는 신규주가 간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삼성 엔비디아라는 키워드가 붙었다. 제가 지체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눈 딱 감고 매수해야죠. 네. 그래서 내일 노타 공략해서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 모멘텀 속에서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테마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노타는 추가 상승 관점에서 짚어주셨고요. 무엇보다 실시간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네이버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네이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AI 그리고 로봇 모멘텀이 더해지면 6월에 최고가 경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뭐 좀 약간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분명히 노타 쪽으로 몰릴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제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히든 종목으로는 가져오지 못했고요. 예, 그래도 노타가 저는 단기적으로 수익은 더 빠르게 줄 거라 봅니다. 근데 왜 네이버 가져왔느냐? 뭐 그냥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하정우 AI 수석이 이제 엔비디아가 한국을 시작점으로 피지컬 AI 전환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과거 IT도 한국이 주도를 했는데 AI도 이제 한국이 주도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AI 소프트웨어가 강하지만 하정우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AI 소프트웨어가 강하지만 제조 공장이 좀 부실하다. 유럽은 공장이 잘 되어 있지만 AI 소프트웨어가 좀 아쉽다. 한국은 양쪽에 모두 강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이 AI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IT 강국이 대한민국이잖아요. AI 강국이 되겠다라는 게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는 또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11월 달에 일정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이 미국 채권을 이제 띄워야 하는데 즉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어떤 미국채 안정 목적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또다시 한 번 더 띄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청와대랑 엔비디아 픽이 네이버, 하이닉스, 삼성, 현대 적절하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잠깐만요, 일봉.
이게 월봉이군요. 일본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여기 파란 선이 지금 저항이잖아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연결했을 때 저항인데 한번 넘기나 했는데 다시 했어요. 그럼 한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서 시초가부터 여기서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길 넘어가면 또 불타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2만 원, 34만 원까지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가에서 한 26만 2천 원, 목표가 30에서 34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월봉상 이렇게 가지고 여기 또 지지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 나도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상한가 따라잡기의 중심에 있는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자릿수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나와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 매매 전략은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세 가지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모멘텀 속에서 먼저 반도체 짚어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62만 원으로 종가를 형성한 이후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되면서 오늘장 5% 밀리면서 58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단기 조정 국면에서의 매수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모멘텀은 로봇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장에서 50만 원을 터치한 이후 오늘은 50만 9천 원을 기록하면서 고점을 경신했는데요. AI와 로봇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 관점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디바이스 AI 테마에서 노타 짚어드렸습니다. 어제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AI 기업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신규 기업의 수급이 추가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 속 투자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내일 주목할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지난주 젠슨양 방안을 계기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네이버4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3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